저는 소설가로 활동 중인 청예라고 하고요. SF 장르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에 대한 소설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글을 읽고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작가분들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소설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탐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허구의 세상이라는 게 제일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제일 좋아합니다. 소설가라는 직업과 확실히 좀 거리가 먼 일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소설가 활동을 하면서 겸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워낙 늦잠 자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퇴사하고 전업 작가가 됐거든요. 이제 거기서 제가 주로 맡았던 일은 직원분들에게 급여를 나눠주고 또 연말정산 담당하는 회계 전반적인 일을 담당했었어요. 굉장히 규칙적이고 루틴화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창작이나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야기 창작에 대한 좀 갈증이 났던 것 같아요. 또 늦잠도 자고 싶고 이야기도 만들고 싶고 하다 보니까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엄청 다른데요. 그때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작가가 되지 못해도 그냥 회사 직장 생활하면 되고 나에게 보장된 현실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안주할 수 있는 현실이 있는 느낌이고 지금은 이제 제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받쳐주는 월급과 뭐 그런 4대 보험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작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매달 글을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글 쓰는 게 직업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쓰고 싶은데 못 쓰고 있다라는 그 억압된 욕망이 누적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뷔와 동시에 많은 작품을 빨리 쓸 수 있었어요. 원래 내 안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다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가는 운동을 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운동을 정말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성 작가분들과 같이 풋살 모임에 가입해가지고 풋살을 진행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바빠가지고 그만뒀고요. 앞으로도 작가 활동을 하면서 정기적인 뭔가를 꾸준히 하면서 몸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자수를 정해놓고 매일 그걸 채우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은 상관이 없고 자수는 예를 들어 매일 하루 5,000자 오늘 A 작품에 5,000자, B 작품에 5,000자 이런 식으로 그걸 꼭 채우는 걸 습관화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일상이 되어서 뭐 주말에도 쓰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쓰고 그게 몸에 배인 것 같습니다. 글을 쓴다는 게 물리적으로는 별로 힘든 일이 사실 없는데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힘들고 뭐 토할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진짜 좀 뭐랄까 안 좋은 생각도 많이 들지만 또 그 과정이야말로 좋은 글이 나오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견뎌야 합니다. 항상 아침 10시에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늦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왠지 모르겠지만 늘 오후 2시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늘 땡겨 오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땡겨지더라고요. 늦잠 못 일고 그냥 게으름 피우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주로 이제 새벽 1시 정도면 일 끝나고 이제 새벽 2, 3시쯤에 잠드는 루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쳐야 하는데 말이죠. 잘 안 고쳐집니다. 작품을 쓰는데 투여되는 기간은 오히려 길지 않고요. 그거 쓰기 전에 자료조사하고 뭐 취재하고 여러 가지 글감들을 모으는 시간이 되게 깁니다. 자료조사를 할 때는 주로 기존에 나와 있는 서적이나 논문을 많이 보고요. 그 외에 제가 평소에 좀 인상 깊은 문구나 어떠한 자극 소재들이 있으면 항상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거를 다 긁어 모아서 하나의 시놉시스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초고 작성을 합니다. 초고 작성에 돌입하면은 막상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주변인들에게 열심히 영업하고 다니는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이번에 노벨문학상 수상하신 프랑스 작가님이 아니 에르노 분을 제가 엄청 많이 추천하고 다니는데 그분은 자전적인 이야기가 아니면은 한 줄도 쓰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소설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를 굉장히 용감하게 쓰십니다. 한국 작품도 좋은 작품이 많지만 프랑스 문학 특유의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뭔가 이 억압된 것을 아니 에르노 작가가 그걸 깨고 굉장히 솔직하고 대담한 이야기를 썼단 말이죠. 거기에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돼서 제가 주변인들에게 아니 에르노 작가님을 열심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소설가의 방은 명동에 위치한 프린스 호텔에서 지원하는 상주 시스템인데요. 거기 호텔에서 투숙하면서 식사도 제공받으면서 자유롭게 집필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이번에 신청하게 돼가지고 그 명동 프린스 호텔에서 6주간 머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원래 집은 인천인데 서울에서 사니까 너무 좋았고요. 어디를 놀러 갈 때마다 그냥 30분 안에 다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았고, 또 명동이라는 그 지리적 찡이 굉장히 외국인이 많이 있고 또 뭔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여행 온 느낌으로 6주를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리프레시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라스트 젤리샷이라는 작품은 SF물이고요.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윤리적 딜레마를 다룬 법정 서사물입니다. 외부의 평가를 빌리자면은 약간 블랙 코미디 느낌이 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라스트 젤리샷은 한국과학문학상 대상 작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받은 상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다 2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있으면 최우수를 받고 최우수가 있으면 늘 우수를 받았어요. 항상 뭔가 2등만 해서 그러니까 기쁘긴 하지만 왜 나는 제일 높은 거 못 받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은 1등 상이라서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되고 하는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SF 장르를 제가 쭉 써온 건 아니지만 과학은 좀 더 알고 싶은 학문이랄까? 분명히 나와 엄청 멀고 쉽게 잡히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알고 싶은 약간 양파처럼 뭐 거의 벗겨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책을 찾아보거나 하면서 지식 같은 거 습득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홍대에 위치한 공동 작업실에서 주로 집필 활동을 많이 했는데 많은 작가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세요. 그래서 그냥 그 공간에 가면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하고 좀 친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의외로 소설가 친구보다는 드라마 작가분이나 아니면 이제 희곡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장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배울 점도 많고 영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MBTI 물어보면은 INFP, INTP인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E가 거의 없고요. 거의 INTP, INFP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르는 다르지만 같이 얘기 나누고 가다 보면은 관심 가는 것들도 비슷하고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비슷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INTJ입니다. 제가 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얻는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위로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그런 치유와 치료 같은 거는 쉽게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상으로 펼쳐내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나오기로 확정된 거 말고 계획 중인 건 제가 햄스터라는 동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햄스터를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고양이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양이의 시대가 한창인데 제가 한 번쯤은 햄스터의 시대를 한번 부흥시켜 보고 싶어요. 차기작은 커다란 햄스터가 나오는 이야기를 쓸 계획입니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딱 3개만 얘기할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하면서 글을 쓰세요. 경제적인 기반을 다지는 건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작가처럼 이 정신적인 걸 많이 컨트롤해야 하는 직업은 외부에서 자꾸 압박이 들어오면 쉽게 휘청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은 갖출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기반을 잘 닦으시고 일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쓰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쓰는 것만큼 읽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다른 작가님들이 쓰신 책을 많이 읽어보면 도움이 돼요. 내가 쓴 이야기가 아니니까 재미없어. 이건 별로야 라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장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글이 더 빨리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모전에 도전하시거나 뭐 신춘문예에 도전하시거나 여러 가지 자기 글을 세상에 내보일 때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요. 잘 될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 영역은 되게 치열하고 또 경쟁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내가 낙방했다고 해서 단념하지 마시고 또 그 작품을 폐기하지도 마시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얇고 길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원래는 작사가가 되고 싶어서 작사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작사 학원을 다녔는데 입봉은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소설을 계속 쓰다 보면 작사를 할 기회도 있지 않을까 내심 바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 그 게임 영상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작년부터 게임 개발을 혼자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조그만하게 그 뭔가 작품을 만들긴 했는데 아직 세상에 내보이진 못했고요. 언젠가는 스스로 만든 인디게임을 여러분들께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 책이 재미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고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말이든지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찾아보거든요. 재미없다고 하더라도 꼭 후기 같은 거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재미있으면 재밌다고 적어주시면 당연히 더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글 읽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